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67세 윤정희입니다. 젊은 시절엔 손수 떡볶이 국물을 끓이던 분식집 사장이었고, 지금은 60억 자산 규모의 분식 프랜차이즈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청춘을 살아냈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 기억되는 따뜻한 맛을 남겼다는 자부심은 있죠. 그런데 요즘 제 마음이 자꾸만 덜컥 내려앉습니다. 하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여자아이가 본사 아르바이트로 들어온 이후부터요. 처음엔 그저 성실하고 야무진 직원이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젊은 날의 제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회계보고는 여기까지 정리해뒀습니다. 또박또박 말하던 그 아이의 눈빛 속에서 저는 어느 날 고아원 앞에 떨궈 놓고 돌아서야만 했던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설마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제 심장은 이유 없이 조급해졌고 가슴 한켠이 불안한 떨림으로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죠. 정희 씨, 왜 이렇게 멍하니 서 계세요? 박 선배가 등을 툭툭 치며 말했어요. 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눈앞의 현실이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그 아이가 혹시 내가 버렸던 그 아이가 맞는다면 이건 어쩌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이야기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숨겨온 비밀과 그 아이와 다시 마주하게 된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요즘 같은 날이면 문득 40년도 더 된 그날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나곤 합니다.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1985년 12월. 세상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었죠. 그날 저는 엄마가 되는 걸 포기했던 여자였습니다. 20살 무렵 저는 서울로 상경에서 김밥집 설거지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갔어요. 하루 12시간 넘게 물에 손 담그고 살았죠. 그러다 우연히 같은 고향에서 올라온 장우석이란 남자를 만나게 됐고 어설픈 풋사랑은 금세 깊어졌습니다. 정희야, 나 너랑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모든 걸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죠.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는 미안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빠르게 자라고 있었고 부모님께 들킬까 두려워 혼자 쪽방에서 배를 부여잡고 울던 그 겨울. 저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난 날도 선명히 기억납니다. 작고 따뜻했던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저에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젖 한 모금 기저귀 하나 제대로 줄 수 없는 현실에 결국 신림동 골목 끝에 있는 보육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이 이름은요? 이하은이에요. 이름이라도 따뜻하게 불리고 살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작은 손이 제 손끝을 살짝 잡았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뒤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한 번이라도 돌아봤다면 절대 못 떠났을 테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그 보육원 근처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이미 저는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제 삶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분식집을 시작했고 떡볶이 소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프랜차이즈까지 성장했죠. 하지만 제 성공의 그림자엔 늘 하은아, 잘 지내니? 라는 한마디가 따라붙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재혁이에게도 며느리에게도 내게는 버려진 딸이 있다. 는 사실은 심장 깊숙한 곳에 묻어둔 채 살아왔죠. 그런데 요즘 제 앞에 나타난 그 아이 이하은, 어쩌면 정말 그날 제 손을 잡았던 그 작은 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설칩니다. 대표님, 요즘 하은 씨한테 유독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며느리 윤진의 말에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괜히 들킨 것 같은 마음이었죠. 사실 요즘 제 눈엔 이하은이라는 아이가 자꾸만 들어왔습니다. 문서 정리하는 손짓,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하는 모습. 그리고 어릴 적 제 아이와 너무도 닮은 옅은 보조개. 그냥 일 잘하잖니. 싹싹하고 대충 얼버무렸지만 윤진의 눈빛은 매서워졌습니다. 그런 애가 왜 이력서도 제대로 없고 학교도 흐릿하게 적어놨을까요? 그녀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은의 이력서엔 대학 이름만 있었고 연락처 하나가 달랑 적혀 있었죠. 요즘 저런 애들 위험해요.
갑자기 회사 들어와서 정보 빼가는 애들 꽤 있어요. 그 말의 순간 머리가 싸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가 그런 의도로 들어온 걸까? 하지만 하은을 향한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지나고 하은이 혼자 식당 뒤편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 밥이 맛이 없니? 제가 조심스레 물었죠. 하은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습니다. 돈 아끼려고요. 여기 밥값 조금 비싸서요. 말끝을 흐리던 아이의 목소리에 지나간 제 과거가 겹쳤습니다. 그때 저도 그랬거든요. 점심값 아끼려 김밥 한 줄로 하루를 버티던 시절이. 내가 내줄게. 오늘부터는 우리 회사 밥 먹어.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받아요. 대표님, 저 그냥 알바예요. 그 말에 괜히 제 마음이 더 쓰렸습니다. 그래도 사람 대 사람인데 그런 거 따지지 말자. 그 말을 하며 저는 이미 그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호의가 며느리 윤진의 눈엔 큰 위협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본사 회의에서 윤진은 폭탄을 던졌습니다. 대표님, 이하은 씨, 출입 제한 다시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 아이 고아원 출신입니다. 과거 기록 제가 알아봤습니다. 회의실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출 듯 뛰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박 선배가 단호히 말했지만 윤진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상관 있죠. 경영부에서 고아원 출신, 신원 불확실한 사람을 회계팀에 넣는 건 리스크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그 말 하나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혹시 진짜 그날 밤 저는 하은의 이력서를 들고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꺼내보며 하은아, 혹시 너 진짜 내 아이니?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희야, 너 혹시 그 아이 하은이? 그 아이 아니야? 박 선배의 목소리가 조용히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늘 우연히 인사자료실에서 오래된 문서를 봤어. 이하은이라는 이름, 예전에 내가 보육원에 남긴 이름이랑 같더라. 심장이 순간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럴 리가. 아니, 설마. 정희야, 혹시 모르잖아. 내가 늘 죄책감에 시달리던 그 아이. 혹시 정말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서랍 속에 숨겨두었던 입양 포기 확인서와 하은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하은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죠. 1985년 12월 19일. 같았습니다. 너무도 정확히. 그날 제가 고아원 문 앞에 놓고 돌아섰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하은아,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을 며느리 윤진이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님, 그 아이 쫓아내셔야 해요. 그녀가 제 방에 찾아와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하은이? 그 아이 고의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보육원 출신에다 학력도 엉성하고 출신도 의심스러운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필 우리 회사로 왔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머님, 설마 그 아이가 혹시 그 애 아니에요? 그녀의 눈동자는 예리했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야. 거짓말이 목에 걸려 턱턱 막혔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아이한테만 친절하세요?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왜 그 애한테 마음을 주시냐고요.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런 거야. 쓰여서요? 그럼 저희 가족은요? 이 회사 우리 아들 건데 그 아이한테 물려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말투는 이미 경계심과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혁이가 언제부터 회사 운영에 관심이나 있었니? 항상 내 손에 끌려다니기만 했잖아. 제 말에 윤진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저도 그냥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회사의 공기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하은이에게는 말도 안 되는 사내 평가 점수가 붙었고 윤진은 인사위원회 회의록까지 조작해 해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박 선배가 회의 도중 제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회계팀 이하은 부정평가 보고 확인 요망. 저는 그 자리에서 종이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은이는 해고 안 시켜. 내가 직접 키워보려고 해. 그 말에 윤진이가 크하고 웃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정들면 나중에 실망도 커요. 그녀의 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저는 이제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요. 그 아이는 내 피보다 더 깊게 내 삶 전체에 닿아 있었어요. 이하은 씨, 대표님 댁으로 직접 좀 오시겠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하은이를 조용히 집으로 불렀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종이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죠. 그 안엔 하은이가 태어났을 때 받은 병원 증명서와 그리고 제가 평생 숨겨온 입양 포기 확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심스레 저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고 작은 티 테이블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분위기가. 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입술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은아, 내 생일이 12월 19일이지. 맞아요. 신림동. 너 거기서 자랐니? 어릴 때는 기억이 거의 없지만 보육원 이름은 신림희망원이에요. 왜요? 그 순간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은아. 하은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대표님, 엄마야. 그 한마디를 뱉는 데까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내가 내 엄마야. 너를 보육원에 맡기고 떠난 그 못난 엄마. 하은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비가 오던 밤. 하은아, 나는 널 버린 게 아니었어. 정말 그땐 아무것도 없었어. 기저귀 하나 살 돈도 우유도 아무것도. 그래서 널 그런 데에 맡길 수밖에 없었어. 하은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었습니다. 지금 그 말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서야? 저를 기억하고도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엄마 노릇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 말에 제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단 말밖에 못해. 하은아, 그냥 내가 잘 자라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감사하다고요? 하은은 눈시울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대표님이든 엄마든 상관없어요. 전 누군가의 잃어버린 딸로 살기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하은은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다음 날 윤진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밝혀졌네요. 그녀는 서류를 하나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하은정이 친자관계 99.998%.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회사 직원 하나가 알고 보니 숨겨둔 딸? 이거 드라마도 아니고 너무 웃기잖아요. 윤진아, 그만하자. 아니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회사를 딸한테 넘기려는 이 시나리오. 제가 가만둘 것 같아요? 그녀는 사전에 준비해둔 치매 증상 의심 진단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미 어머님이 며칠 전 회의 내용도 잊으신 거 다 기록해뒀어요. 이제 곧 보호자 의견으로 대표직 박탈 신청할 거예요. 너 지금 제정신이니? 정신이 이상한 건 어머님 아닌가요? 윤진은 그렇게 말하고 사무실을 나가면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하은이 태어났을 때부터 매년 써왔던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2월 19일 하은이 생일. 오늘은 김밥을 조금 더 길게 말았다.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이 글을 보여주고 싶다. 하은아, 넌 내 딸이야. 엄마가 널 찾기까지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어. 대표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박 선배가 조용히 제 손에 USB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그 안에는 윤진이 회계팀과 짜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그동안 말 못했지만 재혁이도 이젠 알고 있어요. 아들이라 말은 못했지만 그 녀석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요. 제가 키운 아들이 결국 돈에 눈이 멀어 제 회사를 아내에게 넘기려 했던 걸 알고 그 순간 심장이 무너졌지만 이제는 올 시간조차 아까웠습니다. 며칠 후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윤진은 당당하게 단상에 섰습니다. 대표님은 최근 기억력 감퇴와 판단장애 증세를 보이셨고 의료적 자문을 바탕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셔야 할 때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고 주주들은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스크린에 USB에 들어있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윤진이 회계 담당과 나눈 비밀 대화 녹취록. 그냥 이거 5억 넘기면 돼요. 대표님은 이제 노막 났으니까 내가 처리할게요. 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뭐야? 윤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서랍에서 친자관계 확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하은 씨는 제 친딸입니다. 세상에 알리지 못했던 제 과거고 이제는 숨기지 않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고 하은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몸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윤지는 이를 갈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짜고 친 거예요. 정희 대표님이 치매가 온 거라니까요. 저 아이도, 저 회사도 다 조작이라고요. 그만해, 윤진아. 재혁이 조용히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당신도 이쪽이야? 당신이 한 짓 다 알고 있어. 이젠 나도 엄마한테 할 말이 많아. 윤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박 선배가 조용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임시 대표 직무정지 요청은 기각. 윤진 씨의 모든 경영권 관련 접근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내부 감사 착수합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끝까지 내 편 들어줘서. 하은은 말없이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엄마,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날 나를 놓고 돌아섰던 그 마음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티게 했는지. 피고인 윤진, 김재혁, 법정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회사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강요죄.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윤지는 잠시 입을 때려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CCTV, 녹취록, 문자 메시지, 그리고 회계 조작 내역까지.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메아리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목격자 증언, 그리고 정 대표 본인의 일기장 기록. 이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윤진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얘졌습니다. 회사 회계팀 박주임 그리고 박 선배의 법정 진술에 따라 윤진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없음. 김재혁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안 돼요.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윤진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조차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이권을 구걸하고 있어. 그게 가장 무서운 거야. 며칠 후 회사의 기자회견장이 마련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하은이 정장을 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하은입니다. 이 회사 창립자인 윤정희 대표님의 친딸이며 새로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순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다시 만나게 되었나요? 그동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나요? 하은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모르긴 했지만 마음은 계속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며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납니다. 하지만 이 회사의 뿌리, 그리고 딸과 제가 다시 이어진 끈은 영원할 겁니다. 기자들의 박수가 이어졌고 회견장 뒤편에서 저는 박 선배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잘했어. 정희야, 이젠 좀 웃을 수 있을까? 그날 밤 집 앞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들 재혁의 손글씨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내 말만 듣고 엄마의 마음을 하나도 보려 하지 않았어요. 교도소 안에서 하루하루 후회하고 있어요. 하은이한텐 정말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엄마가 다시 받아주지 않아도 저는 제 죄를 똑똑히 치를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대표님, 오늘은 회의 안 들어가세요. 사무실 안에서 흘러나오는 밝은 목소리에 저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이제 대표 아니야. 하은 대표님한테 물어보셔야지.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대표님이라고 부르곤 하지만 이젠 하은이가 그 자리를 당당히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죠. 요즘 저는 본사 근처 작은 건물 2층에 새로 문을 연 하은이네 분식 연구소에서 매일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마감 대박이에요. 에이, 이젠 그냥 사장님이라 불러요. 대표는 우리 하은이니까. 그래도요, 전 대표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김밥 하나에 담긴 이 마음들이 이젠 더 이상 눈물과 죄책감이 아닌 자부심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하은이와 저는 함께 복지센터에서 요리 봉사를 나갑니다. 처음엔 서먹하던 우리 모녀 관계도 이제는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아는 사이가 되었죠. 엄마, 오늘은 김치전 어떠세요? 좋지. 우리 하은이 김치전 뒤집는 솜씨 엄청 늘었던데 에이, 엄마가 반죽 잘 해줘서 그렇죠. 처음엔 엄마라는 말이 그렇게 낯설더니 이젠 하루에 수십 번씩 불러도 좋은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복지센터에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작게 물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저도 언젠간 가족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은은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곧 당신의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하은이가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윤지는 현재 구속 수감 중이고 아들 재혁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지만 자발적으로 장애인 보호시설에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많이 늦었지. 그래도 끝까지 엄마 아들이어도 되겠지. 그 편지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진실해지는 순간은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처음으로 마주한 그때일지도 모른다고. 용서란 모든 걸 잊는 게 아니라 내가 괜찮아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엔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래. 매일 아침 하은이 얼굴 보는 게 가장 좋아. 아, 그건 반칙이에요. 감동하게. 감동은 매일매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눈물 대신 웃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카메라 앞에서 여러분께 진심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부치라는 이름으로 맺은 가족보다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진짜 가족은 따로 있지 않나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당신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을 지켜주세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랑이니까요. 감사합니다.